범죄자의 심리치료 지원.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범죄자의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할 시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했을 때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일까요? 자유의지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사람들이 다시 잔혹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공정한가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반복되는 범죄에 대해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4년 신년 웨비날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범죄자가 출소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심리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사회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처벌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사법 시스템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는 쉬운 해결책이 없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등의 특정한 범죄에 대해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최적의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범죄자가 교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출소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범죄자가 아닌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감옥 형기를 연장하거나 범죄자들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도록 그들의 심리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심각한 범죄에도 어느 정도 같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한 것처럼 현재 많은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물론 황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훨씬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심리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 범죄에 빠지지 않고도 사회에서 잘 기능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폭력이나 살인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심리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범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리를 다뤄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결되지 않은 심리입니다. 많은 이론이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뇌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은 전생에 해결되지 않은 심리이며 이를 사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황금 시대에는 사회가 이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범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황금 시대에는 적어도 과도기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인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에 수용하는 시스템도 갖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에만 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심리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다시 사회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